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확정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느냐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재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 보신 대로 아동 성폭행범, 그 조두순, 예, 정말 흉악범인데 출소가 2년 남았다 하는데요. 네, 그 조두순 사건은 이제 일명 나연이 사건이라고 그렇죠. 한 아주 예. 그냥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그 조두순이 그 어린 초등학생을 납치 강간해서 아주 중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결국은 이제 기소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네. 결국 그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감경을 해서 12년형을 이제 선고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지 않고 형이 너무 낮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근데 더 중한 형이 처벌될 가능성도 이제 있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12년형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2020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한간에는 그 출소를 준비하면서 뭐 몸을 다지고 있다, 뭐 이렇게 혐오스럽고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두순이가 혹시 출소하고 찾아오면 어쩔까 하고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예, 예. 또 조두순이가 이제 교도소 내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나오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그런 뉘앙스를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공분을 해서 그렇죠. 청와대에 민원을 넣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민원이 이제 20만 명이 넘으면 어떻게든지 답변이 나오니까 점점 그 민원하는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원의 그 논점은 아마 그 형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그 극악한 범죄니까 그렇죠. 사회 나오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해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민원의 주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서 법정에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논란의 중점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12년형을 이제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확정을 했는데 이제 형량이 너무 짧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어요. 예, 예. 근데 법원이 이제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심신 이제 미약 상태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그렇군요. 경우 이럴 때는 법적으로 감경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년형을 선고했고요. 또 그 당시 12년형은 가벼운 형은 아니었죠. 네. 또 법적으로 감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 법감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상 조두순 같은 극악범을 12년형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12년형 정도면 적당하다. 다른 죄와의 형평상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네, 예. 그래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서는 형을 더 중하게 결국 선고하고 싶어도 법리상 그렇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서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등에서도 12년형이 됐고 뭐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결국 이 12년형이 확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특히 12년형이라는 게 너무 가볍다는 점과 네. 또 재판부가 음주 상태라고 감경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법 개정 이야기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법 개정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호 수용제 의견입니다. 보호 수용제라는 건 그러면 12년형을 받고
나올 때 나오지 못하게 또 보호 수용을 하자. 네. 그래서 이 보호 수용 제도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징역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감호 처분이라고 그러죠. 보호 감호. 그런데 이제 그게 위헌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호 감호가 없어졌는데 이 보호 수용제라는 것은 쉽게 도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사실은 그 대법원에 가면 디케 여신, 법의 여신인 디케가 저울을 들고 있어요. 네. 그 천칭은 한쪽엔 벌, 한쪽엔 죄의 무게를 달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같아야 되는데 죄의 무게의 벌에다가 보호 수용을 넣으면 이게 천칭이 기울어질 수가 있죠.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그거를 좀 도입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특히 음주강경죄 이거 적용하지 말라. 네. 술 먹고 성폭행하면 죄를 줄여준다는 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음주강경죄를 폐지하자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고요. 네. 이제 그 이외에는 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법조문이 있는데 12년형으로 했지만 더 중한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처벌해라.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국민청원이 50만 명에 육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 발표가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청원이 많아지면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도 입장 발표는 하겠죠.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관련 기관이 법무부니까 법무부에다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음주감경제도를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폐지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처벌에 대해서도 법이 정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환자하고 병일 수도 있으니까 네. 사회에 나오면 또다시 재범이 있고 특히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보호 수용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 수용제를 도입하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반대 의견도 많아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이런 아동 기호 성애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면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이 겉으로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오로지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그냥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너무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옆에서 깨어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또 치료도 해주고 또 계속 약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 악인이라는 것의 정의는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 이런 의미일 텐데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범죄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확장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 부모들은 좀 용기를 내고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제 가슴이 막 뛰고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질 정도로 제가 막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사회나 주변에 있는 분들도 피해자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돕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